이렇게 그냥 올리는 사람이 없다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잘 된다며 꼭 꾸준히 이제 하라고 했죠. 그래서 또 한참 열심히 좀 올리다가 마곡으로 넘어와서 마곡에서 속도를 줄여주십시오. 한두 개 찍고, 네,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1년 이상인가? 아무튼 안 올렸을 거예요. 1년 이상이구나. 1년 반 동안 안 올렸다가, 그때 마곡에서 이제 거의 막 그 슬럼프처럼 번아웃 증상이랑 슬럼프 막 그런 우울증까지는 아니었고, 우울감 이런 게 겹쳐가지고 한 달은 아예 부동산 안 나갔던 때도 있었어. 너무 그게 심해서. 네, 그냥 신랑한테도 그때 이제 직원도 있어가지고 신랑하고 직원한테 말하고 한 달 동안, 그때 이제 친구들 만나서 막 수다 떨, 아예 그럴 에너지조차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이러면 이제 기분이 나아지고 좀 다시 이제, 또 생기발랄해지고 막 그런 성격인데, 그때는 아예 이렇게 말할 의지도 없다고 해야 되나? 에너지가.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집 대충 치우고 이제 멍 때리는 시간에 가요. 멍 때리는 시간. 김포에 되게 이제 숨겨져 있는 작은 예쁜 근데 자연 친화적인 논밭뷰의 그런 카페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 가가지고 차 하나 시켜놓고 진짜 한 2시간 멍 때리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보내고 났더니, 네, 조금 나아지게 됐어. 이게 사람마다 이제 그 방법이 다 다른 거니까, 저 같은, 그때 이제 저의 성향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해결이 되는 성격이구나. 그리고 뭐지, 템플스테이도 갔다 왔어. 템플스테이 서산에 있는 절이었는데 1박 2일로 갔는데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스님과의 그 차담 시간이 있었는데, 저만 참여를 해서 스님이랑 거의 1시간 넘게 1대1로 이렇게 대화할 시간이 주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템플스테이도 갔다 오고 이제 쉬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 아이들 가정 가사일이랑 아이들 돌보고 이제 그런 거만 딱 하고 이제 일을 안 했죠. 한 달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화곡동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어쨌거나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 낳고 키우고 또 일하고 이제 부동산을 시작해보겠다고 또 막 분양일 해보고, 근데 분양일 하기 전에는 또 애들 수학 가르치는 학원에 강사 일을 또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또 계속 일만 하고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런 건지 이제 벅찼던 건지 50km 구간입니다. 그때 진짜 좀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도 당연히 찍을 수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말할 에너지가 아예 없었어요. 수다 떨 에너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쉬고, 그러고 이제 목동으로 부동산 이사 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많이 다시 또 좀 좋아지고, 나는 직진 차선이다. 네가 좌회전 차선에 있어야지 왜 나한테 빵을 하니. 진짜. 아무튼 여기가 그래요. 여기 염창 IC 빠지는 데가 좌회전 차선이 2개고 직진 차선이 2개인데, 직진 차선인데 꼭 뒤에서 빵을 해. 좌회전하라고. 아무튼 조만간 뒤에서 받치게 생겼어요.
트럭 같은 애들은 나보고 어디 쓰라고. 나 직진해야 되는데 지금 직진은 빨간불이고. 또 갑자기 나 무슨 얘기했지? 아무튼 그래서 영상을 이제 올 여름에 아이들이랑 이제 방콕 한 달 살기 했잖아요. 너무 이제 그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초3, 초1이 됐을 때, 특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영어로, 원래 첫째는 영어에 이때부터 뭘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영어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글자에 그때 관심이 있었던 때라 한글이랑 영어에 관심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영어 유치원 다니고 대신에 그런 공부 막 이렇게 리딩이랑 파닉스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 아니었고 약간 놀이식으로 귀뚫리게 계속 노출로 이제 아이들 접근하는 그런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이제 3학년이 돼서 문법을 이제 들어가니까 단어랑 이제 눈에 뭐가 보이나 봐요. 그래서 자꾸 영어로 자꾸 막 말하고 싶고 약간 영어병이 걸려가지고 되게 신기하죠. 이제 얘는 영어가 공부로 접근한 게 아니니까 언어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영어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그 외국 가서 한 학교 영어 캠프를 체험을 해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유학원을 통하게 되면 그 캠프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래저래 전 방콕으로 갔는데 방콕의 국제학교가 70개가 좀 넘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보가 유학원 아니면 이제 그 블로그에서 연결해주는 아예 거기서 사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격이 다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가 직접 컨택을 해가지고 직접 알아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가격이 착해서 그리고 이제 방콕은 기본적으로 생활비가 또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비행기가 부담이 없고 그래서 영국계 그 학교를 알아보아서 이제 한 달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간 김에 이제 또 아이들이랑 또 추억이니까 그래서 고프로를 사서 영상 찍고 그다음에 저 이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은 저 영상 찍어가지고 구경 다니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업로드를 다시 시작했죠. 부동산 채널에 여행 그 컨텐츠를 근데 여행 컨텐츠 하나 올리자마자 구독 취소가 매일 구독자가 느는 게 아니고 매일 팍 줄었었어요. 그게 눈에 보였었어요. 그러고 이제 한 20명 정도 취소가 되고 그때 이제 몇 명 안 되기도 했어요. 한 700명 좀 됐었나? 그 LH 영상 올린 거 그게 이제 꾸준히 1년 동안 그걸로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늘어가지고 700명인데 이제 20분 정도 줄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열심히 올려야 되구나 이런 또 생각을 아주 도착해가지고 잠깐 들어가서 찍을게요. 아이고 아무튼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시청 시간이 아직 안 채워져가지고 막 뭐 그런 수익이 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시청 시간이 채워진들 수익이 얼마나 나겠어요. 저도 그 찾아봤거든요. 1000명이 되면 수익이 뭐 얼마나 날까 이런 영상 찾아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또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쓰기 전에 뭐부터 뗀다?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먼저 떼고, 오늘도 월세게 월세. 맨날 그냥 저희 계속 하고 있는 게 월세. 2,000에 60, 8,000에 40, 3,000에 60, 2,000에 38, 5,500에 90. 지금 이번 달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 달 쓴 계약 6개가 다 월세. 전세는 그냥 보증보험 되면 전세를 해도 되겠지만, 근데 보증보험이 돼도 요새 전세를 찾는 손님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1042. 이게 지금 1000명이 넘고 한 3일? 3일? 4일 정도 이렇게 1000명대가 유지가 되면 그때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알림이 오더라고요. 1000명 달성을 축하합니다. 막 이렇게. 사실 1000명이 목표였어가지고 이제 목표에 달성한 것 같아서 뭐 이런 이제 됐다 이제 이제 모르겠어. 그냥 사실 목표가 있어야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런 게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것도 성격인 건지. 아무튼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일단 했는데, 이제 목표 달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목표를 세워야겠죠? 이걸 달성했으니 그래야 유튜브도 찍을 또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 사실 목표고 나발이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너무 바빠요. 아침에는 부동산 일 있으면 계약 있고 막 그러면 아침 부동산 갔다가, 또 오후에는 또 아이들 또 수업했다가, 저녁에는 또 애들 밥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어쩌고 싹 치우고 나면 이제 밤에 또 신랑 또 민법 수업하고, 그러면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영상 촬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별 생각이 없어. 그냥 해야 될 거 있으면 하고, 그러다 또 한 번씩 멍 때리고 그러고 있죠. 공부방도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세상 피곤해. 지금 학생 4명 수업하고 있죠. 4명 5명. 여기서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좀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그냥 지금 딱 좋은, 거의 과외하고 있는 수준. 과외. 그래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추석 지나고 좀 봐야겠어. 벌써 다다음 주가 추석이니까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수업하는 것도 하면서 솔직히 제가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했던 게 20대 중반부터 그때 했잖아요. 중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무슨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년이 벌써 지난 상태라 심지어 공부를 관뒀던 나이가 30인데 그때로 해도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애 둘 낳아서 거의 기억력 기본 절반 이상은 상실된 상태고 이래저래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개정된 것도 막 저번에 영상에 지금 저 30회 합격자인데 벌써 1차 과목이 중개사법 민법 막 이런 헛소리를 내가면서 영상을 찍고 앉아있고 1차는 부동산 학개론이랑 민법이죠. 이게 공부를 이렇게 막 해서 시험을 친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물론 2차는 공부해서 2차는 어제 진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 마음은 그래도 무거웠죠? 그래도 무거운 마음으로 1차, 2차 동차를 그냥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잠깐 보고 시험을 쳤다가 1차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냥 쳐도 민법은 80점이 넘게 나오고 그다음에 학계로는 정말 잘 어떻게 이렇게 보긴 봤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보긴 봤는데 그래도 잘 찍어가지고 60점대가 나와가지고 1차는 합격했는데 2차도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책 봤거든요. 봤는데 공법이 진짜 꽈락이 나더라고요. 공법이 꽈락이 나서 다른 과목은 근데 좀 잘 봤어요. 생각보다 잘 봐서 공법만 꽈락이 안 났으면 진짜 근데 역시나 그래도 부동산 일을 하려면 적어도 기본적인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런 하늘에 계셨는지 공법을 꽈락이 나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2차만 이제 했는데 2차만 1년 내내 공부는 당연히 안 했고 이제 한 달 동안 근데 그 한 달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한 달은 부동산 일도 그때 보조원이었잖아요. 근데 보조원 일도 쉬고 아예 10월달 한 달 동안에 독서실 끊어가지고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애들 주말도 다 아이들 신랑이 케어하고 저는 한 달 동안 시험 때까지 공부만 했어요. 2차는 진짜 딱 빡세게 한 달 동안 하루 기본 12시간 해서 중개사법은 정말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중개사법도 점수가 80점이 거의 90점, 100점 목표로 했기 때문에 중개사법 왜냐면 또 공법이 또 꽈락 나요. 진짜 공법이 진짜 공법도 꽈락만 면하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되고 진짜 공법도 60점은 받아야 된다 이런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시험을 쳤는데 치면서도 망했다. 왜냐면 공법을 공부한 걸로 푼 게 아니에요.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양도 많았고 한다고 했는데도 시험 풀면서 이건 또 뭐지? 어디에서 이런 게 있었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 막상 채점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공법부터 채점을 했죠. 공법부터 채점을 했는데 웬걸 거의 60점 가까이 공법이 나와가지고 됐다. 그냥 다른 과목은 다 이제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일단 제가 신랑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바뀐 법조항 그다음에 판례 새로 나온 거 그래서 책도 새로 샀어요. 2023년 그 1차 책은 거의 다 이번 올해 34회 준비 다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책이 아직 찬바람 불고 이제 이번 해가 끝나야 이제 내년
책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올해 2023년 1차 책 사가지고 이제 저부터 이제 한번 싹 스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필요한 것 같아요. 20년 전 그 머릿속에 있는 걸로 가르쳐 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바쁘네요. 저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찬찬히 일주일에 일단 영상 최소 3개는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최소 1개라도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구독자 1000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 또 다시 900명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계약서를 써야 돼서